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 주시는 화장품 BM 관련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화장품 브랜드의 총괄 매니저이자 상품 기획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블로그 운영할 때라 많은 분들이 블로그 통해서 BM 관련된 질문을 주셨었는데 거의 비밀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되게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는데도 신기하게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만 추려서 속 시원하게 전부 다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Q&A 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저는 BM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 해외 영업팀에서 영업권 국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BM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화장품의 인생 베티한 코덕이라 엄청 큰 꿈과 희망을 갖고 BM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무 변경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진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BM이 되려면 뭘 해야 하나요? 전공은 뭘 해야 하죠? 등등 화장품 BM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뷰티 SNS를 운영하세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플랫폼은 상관없어요. 본인의 화장품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만한 SNS 계정을 오픈해서 아무도 안 봐줘도 아무도 좋아요 안 눌러도 꾸준히 업로드 해주시고 그걸 꼭 이력서에 써주세요. 저는 2015년부터 네이버 뷰티 블로그를 운영해서 정말 많은 협찬 문의와 현금 제한이 있었지만 모두 다 거절하고 화장품 전부 다 내돈내산으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은 거품 물고 추천하고 싫어하는 제품들은 신랄하게 까버리는 뷰티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요. 이 블로그가 제 취업에 가장 큰 공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일한 지 4년차 정도 되어서 밑에 직원 3명 정도로 두고 같이 일하는 짬이 되어가지고 제가 면접관도 되어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화장품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화장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인 같은 데에서 화장품 회사 지원하려고 할 때 지원자 수 막 300~400명인 거 보고 와 빡세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면 거기 화장품을 진짜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특히나 화장품 BM은 되게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과나 전공이 더 중요하지가 않아요. BM 하려면 어떤 전공이 좋냐라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SEM이라고 경영학원 내에서 또 공대인 정보경영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놀랍게도 저 컴공이었어요. C 언어하고 파이썬,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뭐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화장품과 1도 관련이 없죠. 정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 전공인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BM 하시는 분들만 봐도 전공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역사학과 나오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공대도 있고 경영학과도 있고 학과나 전공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화장품 BM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봤고 또 화장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건데 그걸 보여줄 만한 최고의 수단은 뷰티 SNS 계정이라는 거죠. 화장품이 너무 좋고 BM이 진짜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집에 있는 화장품 발사 아무거나 찍어 올리고 본인만의 후기를 작성해주세요. 이거 막상 제가 하라고 해도 시작만 하고 끝까지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얼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력서 볼 때 이런 뷰티 계정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제일 중요하게 봤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아모레퍼시픽 인사팀에서 채용 설명회로 왔었는데 그때 인사팀 부장님이셨나? 그분이 저한테 뷰티 블로그 운영하고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라고 붙는다고 하셨거든요. 어쩌다 보니 결국 지원 안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한 우물만 우직하게 존버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 BM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 진짜 좀 애매한데 우선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건 영어 자격증이죠. 자격증이라기보단 시험 성적서? 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업로드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토익, 오픽 같은 영어 성적서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플러스예요. 생각보다 BM 하면서 외국어 쓸 일이 꽤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외국어를 잘할 경우 다른 국가 뷰티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레퍼런스를 찾거나 할 때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제품 제작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제형이나 컬러의 풀이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영어 자격증은 어떤 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 아니면 오픽 이런 것들은 기본 빠따로 가지고 있어주세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건 포토샵인데 포토샵은 솔직히 자격증까진 필요 없어요. 저도 포토샵 자격증 없고 관련 자격증 아무것도 없는데 블로그 하면서 진짜 기본적인 포토샵 기술 독학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력서에다가 포토샵 실력 중이라고 써놓고 면접에서 물어보셨을 때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놓은 이미지들로 포토샵 실력을 증명했어요. 화려한 기술 필요 없고 진짜 기본 중에 기본만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자격증 없이 포토샵 실력을 증명하려면 뷰티 SNS는 필수겠죠. 암튼 본인이 원래 포토샵을 잘해서 자격증 금방 딸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따시고, 그게 아니라 자격증 따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하면은 따지 마세요. 그 정도로 필요하진 않아요. 뷰티 SNS도 있고 토익도 있고 오픽도 있다. 근데 뭘 더 하고 싶다 하면은 하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퍼스널 컬러 관련 자격증. 사실 이건 좀 애매한데 퍼스널 컬러 관련해서 공인된 국가 자격증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컬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뷰티뿐만 아니라 패션, 인테리어까지 범위가 조금 넓어가지고 일반인분들이 준비하시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만약 본인 전공이 이쪽이라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자격증 있으면 너무 눈에 띄죠. 색조 브랜드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색을 볼 줄 아는 눈이 너무 중요한데, 컬러리스트만큼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있나요? 솔직히 저 이런 미술 쪽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저도 퍼스널 컬러를 전문가분에게 배워보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컬러리스트가 제일 공인된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관련 전공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면 거기에 컬러리스트 자격증까지 더해주시면 이력서에서 진짜 돋보일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뷰티 SNS와 영어 두 가지.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 연봉을 까고 싶지만 저는 아직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연봉을 공개할 수는 없고, 회사별로 대략적인 평균치와 차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화장품 업계 자체가 연봉이 그리 높지 않아요. 본인이 이 브랜드 안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낼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화장품 업계 들어오면서 부자 돼야지 하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연봉은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따지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제 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우선 신입 기준으로 본인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이 직원 100명 안 되는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이고 본인 스펙이 중간 정도 된다 하시면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대? 사실 현실적으로 3천 초반대도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2천 후반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인데 본인 스펙이 월등히 뛰어나다 하시면 3천 초반에서 3천 중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원이 한 10명 되는 소기업에 본인 스펙이 중정도 된다 하시면 2천 중반에서 최저임금까지도 가겠죠. 근데 최저임금제는 그런 회사는 애초에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원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사실 대기업 연봉은 검색만 해도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이라 제가 알기론 한 3천 후반대에서 4천 중반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기업은 상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근데 요즘에 화장품 업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아서 한 재작년부터 상여가 거의 안 나온다고 듣긴 했는데, 어쨌든 대기업 화장품회사 신입 초봉은 그 정도 하고 거기에 복지와 상여가 더해진다는 점. 그럼 그렇다고 대기업이 돈 제일 많이 줄까 무조건 대기업 가야지? 아니죠. 중소기업의 장점은 신입이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름으로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대박 내면 이직할 때 연봉을 훨씬 많이 올려서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기업에 신입으로 들어가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대기업은 이미 대박내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그분들을 서포트하러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따라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기업 성향과는 잘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중소기업만 다녔는데, 중소기업의 치명적인 단점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연봉은 대충 요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BM 하면서 제일 힘드신 점이 뭔가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였어요. 제가 상품기획 담당이자 구매 담당이자 부자재 담당이자 국내 영업 담당이자 해외 영업 담당이었으니까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제가 있었던 회사가 좀 특이했고 대부분의 회사는 업무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다른 업무 다 제치고 BM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사실 사람이랑 일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제가 인플루언서랑 같이 일을 했잖아요. 아마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일단 구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업무적으로는 일단 BM은 정말 많은 업체들과 일을 해요. 내용물 제조사 영업 담당자와도 일하고 연구원과도 일하고 용기업체 담당자, 단상자 업체 담당자, 또 라벨 업체 담당자 등등. 제품 하나가 한 제조사에서 툭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모든 담당자들을 연결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게 BM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제품 컨펌되고 이제 출시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작에 들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용기업체에서 기계가 고장났다고 용기 입고가 며칠 밀린대. 그러면 그냥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사몰 출시 일정, 마케팅 일정, 촬영 일정, 오프라인 입고 일정, H&B 출시 일정 등등. 이렇게 되면 그 제품과 관련된 수십 명의 담당자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게 되고 진짜 죽고 싶거든요? 회사 내부 사람들한테도 죄송하고 외부 사람들한테도 죄송하고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는 냉정해요. 기계 고장이고 나발이고 손발 다 써서라도 이 제품이 이날 반드시 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밀린다? BM 역량 탓. 근데 이렇게 일정 밀리는 일들이 정말 매번 일어나거든요. 매 제품마다 발생하고 이걸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나야 나 하나야. 작은 회사 기준. 정말 제품 하나 출시할 때마다 피땀 눈물이 마르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오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퇴사를 결심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 직무에 가더라도 이 정도 스트레스는 존재해요. 저는 그냥 BM을 하면 이런 힘든 점이 있다를 말해주는 거고 이따위 스트레스 저는 솔직히 버틸만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취미와 일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BM을 하기 전엔 공부하다 아니면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품 막 찾아보고 신제품 사보고 또 써보고 좋은 거 막 블로그에 쓰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BM이 되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신상 나오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일단 BM이 된 이상 모든 화장품 브랜드들은 다 경쟁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타사에서 좋은 제품 출시하면 예전 같았으면은 좋니 개또개또 구매각 막 이랬을 텐데 이젠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잘 만들어 하면서 화장품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제형 분석을 하고 있고 컬러 분석을 하고 있고 제 인생의 유일하고 완전한 행복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덕업일치라는 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외고를 나왔고 대학도 유학을 갔고 특히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되게 좋아했는데 BM이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써먹을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BM이 되고부터 출근을 해도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취미생활하러 회사 가는 것 같았어요. 와 그거 완전 개꿀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제 성격상 그런 거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일하는 것 같지가 않고 나 재밌는 거 하러 놀러 가는 기분이니까 뭔가 성취감 같은 것도 없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오는 행복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진짜 일 거지 같고 힘든 와중에도 아 오늘도 불태웠다 하는 뽕에서 오는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열일한 내 자신에 대한 대견함 이 주는 원동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생판 놀러 회사 다니는 기분이니까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기도 했고 또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 못 써먹는 게 좀 아깝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덮치면서 직무 변경 이직을 결심했고 지금은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직무만큼은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답니다. 해외 영업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대충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은 다 대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장품 BM이란 직무에 대해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라나 모르겠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